야, 이거 약간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겉에서만 보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포기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의 진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산 차주들은 이제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전기차 차주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전기차를 살 계획이었던 분들도 기분 좋을 만한 소식이라고 봅니다. 현대차가 자존심을 한번 굽힌 건 맞는데 했는데 딱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토 중래, 3년 불비 우불명, 우리말로 하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무슨 일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임원들한테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임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싹 다 물갈이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임원들한테 테슬라를 타라고 지시했거든요. 와, 듣기만 해도 파격적이죠.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임원들한테 다른 제조사 차를 타고 다니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비유하자면 벤츠 회장이 임원들 보고 BMW를 타고 출퇴근하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특히나 현대차 그룹은 다른 브랜드 차를 타는 걸 금기했거든요. 완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기업 분위기나 문화적 측면에서 그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기아차 임원들이 테슬라를 타고 양재동 사옥을 출퇴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그룹 차원에서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를 60대 정도 리스했고 지난달부터 연구개발본부랑 영업, 구매, 마케팅, 품질, 기획부서 임원들한테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차를 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명 정도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 시승 행사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왜 본인들도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다른 브랜드 차를 타는 걸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그룹 차원에서 행사까지 해가면서 테슬라를 타게 한다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임원들이 테슬라를 직접 타보고 장단점을 보고해달라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뭔가요? 본인들이 만드는 전기차를 테슬라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완벽하게 제거하겠다 이런 거죠. 이건 진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칭찬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임원들한테 주문한 걸 보면 하루 이틀 타서는 그 차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진짜 테슬라 오너처럼 타봐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 중에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유독 다른 브랜드 차를 못하게 하는 문화와 인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부작용을 만드냐면 시선과 경험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내가 현대차도 타보고 제네시스도 타보고 벤츠도 타보고 맥라렌, 페라리, 롤스로이스, 벤틀리, 진짜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차들을 잠깐 타본 것도 아니고 진짜 소유주처럼 많이 타봤어요. 그러면 이 차들의 장단점은 뭐고 이런 기능이 내 차에 있었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이 브랜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건 저 브랜드보다 좋고 이런 건 저 브랜드가 월등히 좋구나, 이런 다양한 기준과 평가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평생 현대차만 타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른 브랜드 차는 느낌이 어떤지 이런 걸 평생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특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차를 만드는 기준에서 현대차만 있으면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정의선 회장도 평소에 남양연구소 트랙에서 경쟁사 차로 주행 테스트를 해보거나 해외 출장을 할 때 경쟁사 차를 렌트해서 타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남양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은 평소에도 경쟁사 차를 시승하고 분해도 한다고 합니다. 스팅어를 연구할 때도 포르쉐 파나메라를 갖다가 분해하고 연구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구원들 선에서 끝날 뿐이지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이 위로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연구원들은 직접 타보고 경험해본 결과 이런 걸 개선해야 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위로 전달되지 않으면 임원들은 야야 이거 돈도 많이 들고 굳이 필요한 기능이야? 필요하면 넣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빼는 방향으로 가자, 연구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원들도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인 거죠. 이미 테슬라를 타본 임원들의 평가를 보면 굉장히 정확합니다. 차에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게 싸구려 같고 승차감이 거친 건 단점인데 UI가 혁신적이고 이게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은 과감하긴 하지만 오류가 많고 위험할 때가 많다고도 평가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테슬라를 탄 임원이 있는데 OTA 기능 자체는 굉장히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았는데 다시 열리는 황당한 오류 같은 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장단점 파악이 임원들 선에서 되기 시작하니까 역으로 연구원들한테 이런 걸 주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장점까지 들어간 현대기아차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는 거고 이걸 고객들은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빠르면 EV9하고 아이오닉 7은 테슬라에 가까운 전기차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궁금한 건 왜 그 많은 전기차 중에 하필이면 테슬라냐 이겁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부동의 1위를 찍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추이를 보면 작년까지 10만 400대 정도였던 게 올 한 해 동안 20만 대 넘는 규모로 확 늘었습니다. 사실 국내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이미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택시 모델도 추가하면서 고정적인 수요까지 잡았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 목표는 이게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걸 한번 볼까요? 작년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나타낸 건데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폭스바겐, 비아디, GM, 그 다음이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에 비아디, 테슬라, 상하이차,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차지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자국 수요가 넘사벽이라 제외하고 보더라도 테슬라가 상위권이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여기서 대단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미 1등인 브랜드가 성장하는 거랑 꼴찌였던 브랜드가 많이 파는 거랑 증가율에 따른 총량은 당연히 다릅니다. 테슬라가 이미 2등인 상황에서 52%가 늘었습니다. 다행히 현대차 그룹도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긴 했지만 총량을 비교하면 테슬라보다 뒤처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사실상 현대차는 지금 테슬라만 잡으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상위권이잖아요. 반대로 서자 느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대차랑 테슬라의 가장 확실한 차이가 뭐냐면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있죠. 테슬라는 IT 기기로 보는 게 맞고 현대차는 자동차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IT 기기로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이고 현대차는 아직이라는 거고요. 반대로 자동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테슬라는 아직이고 현대차 전기차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테슬라만큼 OTA를 넓은 범위로 활용하는 브랜드가 어딨나요?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걸 제어할 수 있고 반대로 자동차로서 평가하면 개선할 부분이 정말 많죠. 승차감은 단단한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풍절음에 단차에 자동차로서의 만듦새는 최악입니다. 현대차는 완전 반대죠. 풍절음 없지, 요즘은 단차도 많이 좋아졌지, 실내 품질이나 마감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프트웨어는 테슬라한테 한참 뒤처진다고요. 당장 OTA 서비스도 얼마 전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현대차는 테슬라의 장점만 녹일 수 있으면 테슬라보다 훨씬 완벽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동차다운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하고 전기차다운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 원하는 바 그리고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BPD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현대차에는 없고 테슬라에는 있는 것 중에 평소에 좋다고 느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오토파일럿이 1순위로 나왔고 그 다음은 배터리를 미리 데워놓을 수 있는 기능, 대용량 프렁크, 풀셀프 드라이빙, 넷플릭스 시청이 가능한 거, 이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선 거의 필수가 될 기능이죠. 게임기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가 크고 사용이 간편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에는 디자인이 저게 뭐지 싶잖아요. 현대차는 장점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버튼으로 꼭 필요한 건 남겨두고 디스플레이를 확 키워서 UI랑 조작을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이 딱 경계인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전기차를 계속 밀고 갈 거냐, 그냥 IT 기기 같은 전기차를 만들 거냐 이건데, 그냥 IT 기기 같은 전기차의 장점을 모두 담은 내연기관차 같은 차를 만들면 된다고 보거든요. 현대차도 그래서 테슬라를 타고 다니라고 임원들한테 지시한 거고요. 이미 배터리 충전 속도 경쟁은 테슬라나 현대차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래 계획을 보면 전기차 생산이랑 개발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전기차 판매량 목표도 높게 설정해 뒀고요. 구매 예정인 차주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입한 분들한테도 축하할 만한 소식이라고 봅니다. OTA로 제공이 가능한 건 최대한 해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선 의외로 흔한 일입니다. 비슷한 일화가 있죠. 포르쉐랑 맥라렌 그리고 혼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혼다가 한창 NSX를 개발할 때의 일인데요. 혼다가 NXS의 차체를 튜닝하려고 포르쉐 911 GT3를 익명으로 구입했습니다. 비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거였는데 하필 이때선 911 초기형이 엔진 커넥팅 로드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포르쉐가 전세계 규모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리콜 대상에는 혼다가 구매한 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익명으로 차를 구입하긴 했지만 혼다가 911을 사갔다는 걸 포르쉐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만 되면 별거 아닌 이야기가 되는데 포르쉐가 아주 훈훈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엔진 소리를 마친 다음에 엔진 커버에 이렇게 써서 혼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나중에는 다른 곳에서 뵙겠습니다. 포르쉐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은 트랙 배틀 같은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냥 듣기만 해도 훈훈하지 않나요? 경쟁 상대이기도 하면서 차가 잘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주면서 나중에 차가 만들어지면 대결이나 한판 해보자 이거잖아요. 맥라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911처럼 MP4-12C 리콜이 진행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좀 아쉬운 건 포르쉐랑 다르게 혼다가 차를 구입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차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시속 330km로 달린 건지 궁금해했다는 후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한 걸 해주면 현대차랑 같이 훈훈한 에피소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됐든 이번 행보 자체는 확실히 차주들한테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TA로 어떤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당장 EV9하고 아이오닉 7의 테슬라를 비교 테스트한 결과가 반영될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